반갑습니다. 울산 시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대공경찰로 들어가서 간첩을 잡으라는 임무를 띠고 30년 동안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상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저는 정확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간과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또 서울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수없이 제가 연설을 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경각심을 주고 많이 우파로 돌아오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울산에 오게 된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무려 100만 명인 좀 안 되는데 한 90만 명 정도는 지금 참여하시는 걸로 보니까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울산에도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성지라는 것을 제가 한눈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경찰을 한 30년을 했었습니다. 간첩도 많이 잡았었습니다. 모든 것을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여러분에게 간략히 짧게 얘기하기 때문에 짧게 해결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지금 엉망입니다. 나라가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정상 수준을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세력들은 과연 누구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문재인, 이재명.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체제 전복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아침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6.25 이후부터 일사불란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혁명을 해야겠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정신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면서 뭔가 잘못됐을 경우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탄핵입니다. 맞습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체제 전복을 통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흘러가야겠다, 그런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전의제입니다. 전의대 아바타입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거물 간첩들, 나타나지 않는 거물 간첩들이, 잡히지도 않고 있는 거물 간첩들이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판때기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다시 전의대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 게임 규칙이 있는 경기장에서, 거기는 게임 규칙이 있는 경기장이라고 그러면은 정치로 보면은 헌법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있는 그 틀 안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정치를 무시하고 경기장 밖에서 완전히 조직 깡패들처럼 아바타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활동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국회의원이고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정치 반세력,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결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는 개판이지 않습니까? 국회는 상권 분립이라는 그 상권 분립에서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하고 입법 독재라는 그 틀 속에서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행정부에서 나라를 살림을 해야 되는데 이 국회에서 장악했는데 어떻게 살림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살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림합니까? 누가 살림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살림합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목적은 무엇이냐? 나라를 안오미 상태,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서 이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목적하에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국민들인데 그걸 몰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위대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민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자유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내성이 생겨서 그런가 이런가 따라가지만은 그것은 이미 내성이 되고 세뇌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자유대한민국은 정말 2배, 3배 자유 정상 국가가 아닌 몇 제곱의 형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유태롭습니다. 이미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구국의 영웅으로 나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 있으면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역사, 지금까지 5천년 역사에서 지금같이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단지 80년 만에 세계 역사를 줄을 잇는 선진 국가로서 그리고 또 지하자원 하나 없는 이 나라에서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기적을 겪은 세계 어느 민족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을 실천하신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작년에는 2024년도에는 5천만 인구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 37,000불 이상 우리가 37,000불을 했습니다. 37,000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얼마 했느냐? 36,000불을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2024년도에 드디어 일본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5천년 역사에서 백제시대에서 한자를 전달했을 그 당시는 통계가 없으니까 몰라도 5천년 역사에서 일본을 때려잡은 것이 단지 딱 작년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문재인이었습니까? 윤석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탄력을 이어가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수출할 수 있는 지하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수출입니다. 수출. 반도체,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원자력, 이 모든 것을 수출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례 없는 선진 나라로 발돋움을 했고 선진 발돋움으로 하게 됨으로써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어느 민족이 할 수 없는 그 역사의 기적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이런 대통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는 탄핵이라는 걸매를 쥐고
지금 감방에 계십니다. 이게 누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잘 살고 공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대통령이라면은 어떤 정당일지라도 서로 박수를 치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필요 없는 대통령, 너는 자유파, 우리는 공산주의를 가기 위한 2025년 박현영이 공산당을 만들 때부터, 김일성이 있을 때부터, 또 1980년도에 민족혁명당을 김영환이가 만들어서 온 세상을 빨갛게 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은 과연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할 때라도 그것은 네 일이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파이를 나눠먹자 이게요. 파이를 키우지 말자 이게요. 파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뭘 먹고 삽니까? 땅 파먹고 살아야 됩니다. 한치도 못 푸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나선 민주당들이 한심스럽게 그지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정말 사회의 악으로서 이 사회에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수호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결단으로서 개혁하는 대통령입니다. 맞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던 대통령 중에 뛰어난 분으로서 정의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입니다. 예! 맞습니까? 예! 대통령은 우리 자유우파 보수의 아바타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깜빵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것은 정당한 국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게 헌법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다. 헌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란 외환죄가 아닌 문제가 있다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을 통해서 다음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임기가 끝나게 되면은 그때 다시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거 하나 가지고 국민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저도 잠이 왔습니다. 잠이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깨나 보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계엄 상황이 과연 국민들이 깜짝 놀라서 그 깜짝 놀란 그걸로 해서 국민들을 놀랬기 때문에 계엄 대상이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계엄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체제 전벽을 하려는 그 노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꾸 연락이 옵니다. 제가 상당히 깁니다. 제 얘기를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머리가 저보다는 우수하지만은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상에서 대한민국의 계엄이 있었습니다. 계엄이 정상적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이 아닙니다. 절대 정상적이 아닙니다. 정상적이 아니고 대한민국 이 탄핵에 대해서 전환기 선생이 말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탄핵이고 행정부와 국민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은 바로 탄핵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역사가 바뀌면 그들이 깜빵에 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서서히 이제 맞춰 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뭡니까? 헌법재판소가 지금 개판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을 보통 교과서에 배울 때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모여가지고 탄핵을 공정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개판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는 하나의 소설을 쓰듯이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픽션화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심판을 하려고 있습니다. 이걸 가만둬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로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헌법재판은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없애야 됩니다. 예. 그리고 체제 전봉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 모든 세력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법부를 장악하여 정의와 공정을 질발받습니다. 언론을 장악하여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프레름 전쟁의 선봉에 서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장악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주입하여 혁명 전사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교육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노동계를 장악하여 노동계라면은 노동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노동복지를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정치계에 뛰어들어서 정치인을 하려고 나서는 그런 게 과연 민주노정이고 노조활동입니까? 왜 거기에 또 간첩이 나타납니까? 전주, 부산, 창원 거기 왜 간첩이 나타납니까? 이게 과연 민주노정입니까? 노조활동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만 있는 연설입니다. 국회를 장악하여 자유주의 법체계를 흔들고 자성의 독재를 통해서 나라의 살림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은 거짓 프레임으로 선동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개돼지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선진국을까지 이끌어온 위대한 국민입니다. 위대한 국민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알아버렸습니다.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알아버렸습니다. 상황 끝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끝나겠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부관한 자유는 무너집니다. 대통령을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대통령을 다시 복귀를 시켜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을 반드시 복귀해서 제2의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검정되었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살려서 세계 제2의 G2 국가까지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 기원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사수합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킵니다. 우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당하.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구 경찰국은 동기회장 전 경찰청장이신 신계훈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시는 게 바로 애국입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들었으면 또 저희의 목소리도 나와야겠죠. 여러분, 구호 한번 외치고 다시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구호는 탄핵 반대, 윤석열을 석방하라. 세 번 한번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반대! 탄핵 반대! 탄핵 반대! 탄핵 반대! 탄핵 반대! 탄핵 반대! 윤석열을 석방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네, 이어서 마라. 북도강도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 동구지부장 손상포님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산사모 산사모 울산 시민 여러분, 산사모 그리고 노동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덕합니다. 저는 현대 중공업에 36년간 노동자로 근무해왔습니다. 36년간 사용자의 탄압을 이겨내고 근로복지를 개선해 왔습니다. 밖에 나와서는 울산의 아파트 비리가 어마어마하게 발생될 시기, 울산 동구 서부 아파트에 입주자 대포 예정이 돼서 비리를 책정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100%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잘 챙겨오세요.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나라의 이기에 애국자가 되고 싶어 이 자리에 올라왔고, 바로 나라를 망쳐가는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댓글을 조작하여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들고, 통계를 조작하여 아파트 값을 폭등시키고, 원전을 포기하여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애고, 그것뿐입니까? 북한의 상방문을 통해 이재명이가 공산당에게 돈을 갖다 바친 그놈에게 당대표를 시켜서 국정을 물러나고 있는 이재명을 구속하자! 구속하자! 구속하라! 이재명을 이재명 구속하라! 국무총리를 해고시키고, 감사원을 해고시키고, 방통위원장을 해고시키고, 검사를 해고시킨 그 병악한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자! 해산하라! 해산하자! 해산하라! 그것뿐입니까? 대통령이 직무를 보지 못하도록 특갈비를 공무원으로 처리한 그놈이 아닙니까? 중국놈의 국가보안시설을 사진을 찍고 적이 들어와가 폭발시켜 죽일 수 있는 간첩죄, 외국인 간첩죄를 만들어 처벌하자는 것도 안 받아주는 놈이 누굽니까?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 해산하라!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 저는 나서서 해결하는 본 게 없습니다. 사용자도 고쳤고
아파트 비리도 잡았고 이제 문재인만 때려잡고 우리 민주공화국을 만들었고 여러분과 같이 합쳐 만들어냅시다. 만들어내자. 여러분 연설이 좀 지루하죠? 아닙니다. 더 할까요? 선사모. 그놈의 시작합니다. 선사모. 그렇게 하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몸을 불태우면서 뭘 했습니까? 개명령을 한 윤 대통령께 우리 박수로 보냅시다. 여러분, 윤석열 하야해버리면 자기는 대통령으로서 영원히 복지를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왜 깜빵에 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제 시대로 갑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놈의 더불어민주당이 뭐라 했습니까? 민주당의 방역자와 같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탄핵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국회법에 한번 부결되면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법입니다. 또다시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국회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누구십니까? 더불어공산당. 이재명을 체포하라! 이재명을 체포하라. 이재명을 체포하라! 이재명을 체포하라.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탄핵 청구가 들어가면 우리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이나 모든 재판은 소장이 들어오면은 경찰에 고소장이 들어간다면 이 사건이 진정으로 사실인가 거실인가 심리를 하여 타당하지 않으면 기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이것이 타당하면 범심리를 가서 탄핵을 할 거냐 내란을 시킬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놈 헌법재판소 새끼들이 기각해야 될 사건을 심리를 하는 헌법재판소 국민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 필요 없다고 외쳐봅시다. 헌재는 해체하라. 이제 해체하라. 우리는 재판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내란죄 같은 것은 공수처법을 덮고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런 자가 수사는 모두가 무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3월 1일에 석방됩니다. 석방되자. 3일전 행명. 여러분 내 말이 거짓말인가 기대하십시오. 3월 1일에는 3월 10일 날 석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감사합니다. 제가 이빨을 해가 이가 더듬더듬 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사모. 네, 이어서 선사모. 진평면 울산 지부장 서영조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 연사인데 제가 약간 짤막한 내용이지만은 잘 준비한 내용인데 귀담아 들어서
이 내용을 잘 전한 게 국민저항운동입니다.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공산주의자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자신과 반대되는 보수파 정치인 수백 명의 관계자를 처벌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 장로였는데 한 7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애국시민운동가 서영준입니다. 여러분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투표 사항을 생각해봐요. 참으로 암울하였습니다. 그날 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게만 여겼던 투표 결과 여러분 밤 12시 30분 기적같은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투표율 77.08%,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4만 7,077표. 바꿔 말하자면 참 그날 아침 그 내용이 여러분 밤 12시 30분부터 일어났던 사건이 아침 7시까지 진행되면서 위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울산시장 선거보다 훨씬 열몇 배나 많은 선거에서 그런 기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어렵게 기적같이 하나님 보호하사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의 한 수처럼 자신의 영광을 던져버리고 제가 믿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지금 던져졌던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태화광역 광장 세이브 코리아 두 번째 집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를 제일 먼저 터뜨린 민경욱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러분 4월 15일 사이로 부정선거 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소속한 인천시 연제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본 투표는 1이면은 사전투표는 그보다 반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내용이니까 본 투표에서 3,000표를 이겨서면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전투표 1,500표 이겨가지고 4,500표 당선되면 정상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사전투표에서 무려 6,000표가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와 가까운 옆에 있는 선거구에 관내 투표와 사전 관내 투표를 분석하니까 잘 봐요. 100대 39 민경욱 100대 39
옆에 있는 선거구도 100대 39, 또 그 옆에 있는 세 번째 선거구도 사전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는 100대 39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경우는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통계학을 제일 잘하는 서울대학교 통계학자 박성현 교수님께 물어보니까 요거는 하나님이 하셨거나 아니면 부정투표라는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또 다른 우리나라의 26살의 전국여자학력고사 수성을 한 박영하 교수님께 이걸 물으니까, 여러분, 박영하 교수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잘 봐요. 1000개의 동전을 하늘에 던졌을 때 1000개가 한쪽으로만 나오는 확률이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밀하고 처절한 부정선거를 기획한 사람이 누구가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양정철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는 선거 다음날 겁이 나서 지금 현재 미국에 도망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민경우가 그날 이야기하기를, 이 이야기를 양정철이가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그 다음날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사천퍼를 외쳤으면 야들이 잡으러 와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가 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내가 이런 이야기를 전국에 유폐해도 되나니까 된다고 했어. 그래서 제가 지금 SNS로 저는 날려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까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계몽령을 선포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종북주사파 정과자 집단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오직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행포는 자신들을 조사하는 검찰과 검사원장 등 21분의 탄핵과 온 세계가 살아나기 위해서 원전을 만들고 난리인데 원전 이 예산마저 모든 예산을 깎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탄핵 소추는 우리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반대한민국으로 하는 체제 전쟁의 이 정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야당과 여당의 정치적인 싸움이라는데 천만의 말씀, 이거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나 아니면 망하느나 이런 싸움이란 말이요. 그래서 윤석열은 예수님처럼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이 신의 한 수를 던졌는데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지만은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젊은 학생들이 일어나서 집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오늘 제가 마지막 이야기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전학규 선생은 대전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오늘 다음 3월 1일 과음으로 직결하여 윤 대통령을 복귀하고, 이제 사람들은 이러쿵 이야기하는데 제가 판단하는 지혜는 이제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여당 내 썩어 빠진 정치인들과 경찰, 검찰 한 것 없이
온 쓰레기들을 싸그리 정리하고, 승리 정지하고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은 했잖아. 문재인 구속되고 문재인 460억 토해내고, 여러분 저절로 조각조각 해산되게 돼 있다 이 말이요. 찢어지라. 그리고 4월 18일 되면은 했잖아. 현재 거지 같은 두 명 날아가고 날라가고 보수파 저주면은 지네들이 100일 탄핵하면 그 다음날 현재는 기각 이런 세상이 눈앞에 있고, 이제 우리 세상에 앞에 다가온 이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3월 1일날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다 같이 혈액순환 잘 되게 박수 3번 한번 해볼까요? 박수 3번 시작. 한 번 더 박수 3번 시작. 네, 박수 3번 시작.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박수 3번 시작. 네, 여러분들 건강도 꼭꼭 챙기셔야 하니까 제가 박수 함께 하면서 이제 혈액순환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분을 또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이 1조가 들어가 있는 카드를 분실하신 분은 앞에 본부석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확하게 1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위국본 강원 공동 본부장님이신데요. 강원도에서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여기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위국본 강원 공동 본부장님 현진섭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0만 울산 시민 여러분,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산업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에 장악된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헌재에서는 헌재가 아니고 인민위원회에서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당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이라 그러지 않고 여기는 포로 수용소입니다. 우리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포로 수용소에 갇혔을 때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외쳤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이 공산주의자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포로 수용소에 가두고 지금 경찰은 공안부요, 군인은 인민군이요, 지금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은 인민위원회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마느냐는 우리 울산 시민 100만 국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안하십니까? 잠이 오십니까?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학생이니까 공부만 해야 된다, 나는 노동자니까 일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 그냥 연금이나 타고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4,200개의 발안을 해야 국회에 통과된 이 국회법이 공산주의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을 해도 평등을 한다고 하고 똑같이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그냥 이들에게 이 나라를 주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각성해 봅시다. 지금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총만 들었지 않았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공산주의 사회법을 다 통과시켜서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무너질 것입니까?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학도 의령분들이 의병이 싸워서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 이제 힘을 합쳐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서 다 깨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속속들이 다 밝혀지니까 지금 공산당 말 맞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 나라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하게 막는 것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다가 3.1운동과 같은 혁명 정신을 일으켜야 됩니다. 어느 한 군데 모여서 하게 되면 거기는 가두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홍콩을 보지 않았습니까? 홍콩 같은 사태가 100% 이루어진다고 장담합니다. 그렇지만 울산에서 100만 시민이 10%만 나와서 10만 명만 울산시청을 장악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전국의 각 시도의 시청과 도청을 장악하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전국을 다니며 이렇게 애국 활동을 하시는데 각 위치의 각 시민단체가 그곳에서 열심히 투쟁을 하면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시골에서 여기 이 끝에 남도까지, 울산까지, 부산까지, 대구, 대전 8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사기 탄핵이라고 외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걸 공산당과 싸우는 이 길이 험난하지만은 우리가 꼭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오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성률 미국동 부경 본부장님, 네, 저희 부경 본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신 만큼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번의 부울경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성률입니다. 자, 시장님 조금 이따 기념 촬영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저는 바로 끝낼게. 연설 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연설은 짧게 하고 여자의 치마는 짧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멋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끝까지 남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애국자임을 증명드립니다, 여러분. 자, 오늘 행사를 위해서 양산에서 지금 달려와서 끝까지 자리해 주신 양산의 우리 공동본부장 김익상 본부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울산 우리 서성훈 공동본부장님, 그리고 박상호 위관 단체 회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 마이크 왜 자꾸 찔러주냐. 자, 여러분, 저 상임 대표님 올라오시고 시장
시장님 올라오세요. 상임대표님 올라오시고 공동대표님 올라오시고 다 올라오세요. 이제 마무리합시다. 우리 계속 울산이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참았습니까 여러분? 예. 시간이 짧은데요. 짧아.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상임대표님 오시고 공동대표님 현대표님 올라오세요. 자 오늘 우리 단체장님 연설하셨던 분들 올라오세요. 빨리 다 올라오세요. 자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위대한 울산 시민 여러분 예.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다같이 오늘 폐를 앞두고 양양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자. 거기 음악 키워라. 하둘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갑시다. 인생의 목숨은 서로 조르와 같고 조국의 한 날이 조국의 한 날 나도다.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한 번 더.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은석대 대통령 은석대 대통령 은석대 대통령 은석대 대통령 인생의 목숨은 조르와 같고 조국의 한 날이 조국의 한 날은 양양하도다.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예술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한 번 더.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예술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마지막 예술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와주세요.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앞으로 와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가지면 미국 갈 때 비자가 그냥 나옵니다. 비자가 그냥 나와요. 웃지 마세요. 진짜요. 마스크 다 내리세요. 이 사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미국 가실 때 비자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없으면 여러분들 미국 가기 힘들어요. 빨리 오세요. 마지막 남은 여러분들이 진국이고 진짜 멋진 보물을 얻는 겁니다. 앞으로 오세요. 다 오세요. 대한민국 국민만 오세요. 중국인들은 저리 가. 뒷절명이 기냐는 개딸도 여기 오면 안 돼. 자 앞자리에 계신 분 좀 앉아주시고 중간은 무릎을 살짝 잡아주시고 자 이제 사진 찍는다니까 울산의 시민들 다 나오네. 야 이거 있으면 비자 그냥 나와요. 옆에 있으면 잘려요. 안으로 와 안으로. 옆에 있으면 잘려요. 앞쪽에 앉아버려. 그 비자 받는데 돈 많이 듭니다. 자 빨리 오세요. 앞쪽에 앉아. 앞쪽에 땅바닥에 앉아버려도 돼요. 자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앞쪽에 앉아야 옆팅이 있으면 잘려요. 에이, 그 팔자다. 할 수 없다. 갑시다. 자, 스마일. 오늘 부부싸움 했다고 인상 쓰지 말고 여기는 스마일. 자, 하나, 둘, 셋. 됐습니까? 기다림. 한 번 더. 하나. 자, 화이팅 할 거예요. 됐어?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입니다. 아시겠죠? 하나, 둘, 셋. 자, 이제는 만세를 부를 겁니다. 대한민국 하면 여러분 만세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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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대단합니다. 자, 음악. 자,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들어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박명호 전 울산시장님, 그리고 우리 위국번의 상임대표 우리 이재춘 대사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지 말라고. 피해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전할 사랑합니다. 메시지는 고맙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입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발해하며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도 탐욕이 이어지며 이는 건국일의 전례 없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찾아오는 여러분들 금전의 고맙신 만큼으로 만나뵙기를 원합니다.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나의 미래를 위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한 번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 돌아가세요. 윤석열 대통령 성당 될 것입니다. 세대 고맙습니다. 돌봄 예산마저 줄이고 청년 일자